평일에는 휴대전화와 컴퓨터 작업에 시달리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골프와 테니스. 하지만 어느 날 손목 통증과 함께 손가락이 저리거나 팔꿈치 통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손목권 투여, 손목 터널 증후군. 그 외에도 더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죠. 손목 터널 증후군과 엘보는 손목을 과하게 사용하거나 잘못된 사용으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데요. 공개 클리닉 웰에서는 현대인의 고질병, 손목, 팔꿈치 질환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팔꿈치 통증이 있다면 땡땡을 아껴라입니다. 토요일이다. 네, 토요일 아침에 좋은 습관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오늘은요, 많은 분들께서 좀 공감하시고 그만큼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바로 손목과 팔꿈치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건강주치의 정형외과 전문의 임극필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정형외과 전문의 임극필입니다. 여러분의 관절의 건강을 더 튼튼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글자잖아요. 딱 혼합해봤습니다. 이거는 영어하고 연관이 돼 있다. 영어? 제가 또 영어 단어 많이 외우거든요. 네. 네, 영어 단어로 5글자. 5글자? 우리말로 두 두 글자. 테이블. 테이블 말고. 해피. ACTION. 감독님이 제일 많이 하는 거 뭐예요? 액션! 그렇지. 오. 액션을 아껴라. 움직이면 팔꿈치가 무조건 이게 확 움직여지는 거거든. 그럼 막 인대도 손상되고 하니까 액션을 아껴야 된다. 액션을 아껴라. 네, 저는 좀 아껴라 이 단어에 집중을 좀 해봤는데요. 뭘 아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시간을 아껴라, 뭐 체력을 아껴라 여러 가지 좀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는 체력으로 가겠습니다. 아, 체력. 체력이 있어야 뭐 병원도 갈 수 있고 예, 예. 운동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체력을 아껴라로 가겠습니다. 좀 살짝 샤머니즘 쪽으로 가려고요. 제가 관상을 좀 볼 줄 압니다. 우리 저기 임 원장님 딱 관상을 쫙 보니까 굉장히 신뢰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라면 나의 팔꿈치를 믿고 맡겨도 되겠다. 여러분들은 아프더라도 걱정을 하지 마라. 그래서 걱정을 아껴라. 이런 쪽으로 저는 정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이렇게 맞나요, 걱정을 원장님? 아껴라. 예, 정답은요. 팔꿈치 통증이 있다면 당신의 손목을 아껴라입니다. 손목? 팔꿈치요? 네. 액션하고 똑같아, 액션. 그럼 재밌었다. 체력을 완전 아껴라. 아무것도 안 손목 했다. 체력을 액션. 아껴라. 체력을 아끼는 거하고 같네. 손목 체력을 아끼자. 아, 화살인데. 액션. 화살. 아니 근데 팔꿈치 통증이 있을 때 손목을 아끼라는 건 팔꿈치랑 손목이 좀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 한 번씩 보시면 자기 손목하고 팔꿈치랑 보시면 보이실 텐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요 사이에는 우리 이제 좀 실제로 보이진 않지만 요골이라고 척골이라 불리는 뼈 2개가 있고요. 이 2개를 중심으로 위에 손목과 아래쪽에 우리가 말하는 팔꿈치 관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손목이 움직이고 할 때, 손목이 회전을 할 때를 보시면 이 회전이 가능한 이유가 이 팔꿈치에서 이 요골이라는 뼈가 움직이면서 이 손목을 회전하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손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위로 움직일 수 있고 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근육도 손목에 붙는 게 아니라 이 근육 자체가 올라가서 이 본인의 팔꿈치 외측과 내측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팔꿈치 통증이 있을 때는 당연히 이 손목과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 움직인다. 그렇구나. 자, 그러면 손목과 팔꿈치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특히 손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이렇게 많이 지나간다는 예민한 조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자, 손목 같은 경우 보시면 자, 우리 보면 위아래도 가능하시고요. 좌우도 가능하시고 그렇죠.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교한 일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작업이 가능한 게 어떻게 보면 손목 관절 때문인데 손목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뼈 2개가 있지만 요 위에 미루 10개의 뼈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 손목과 이루는 관절 자체가 크게 밑에는 2개, 3개의 작은 뼈들이 이루어져 있지만 요 작은 뼈들을 구성으로 이 자체가 우리가 위아래, 좌우 회전이 가능한 거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딱 접어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딱 튀어나온 뼈가 보이실 겁니다. 네. 이게 우리가 말하는 팔꿈치 뼈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팔꿈치가 주 기능이 굽혔을 때, 폈을 때 작용을 하게 되는데 마치 우리 문에 보면 경첩 보셨을 거예요. 네네. 문이 보면 똑같이 열리고 닫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구조를 가진 게 이 팔꿈치의 관절이고요. 그 외에 이 바깥에 보시면 약간 두툼한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요골뼈라 불리는 머리뼈가 있는데 그 머리뼈가 우리 동글동글하게 생겨 있습니다. 네네, 그 뼈 기능 때문에 우리 손목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기능을 가집니다.
그리고 팔 쪽에는 크게 여기를 탁 잘라본다면 세 가의 신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자면 손등 쪽으로 우리가 말하는 요골신경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정중신경, 또 요 안쪽으로는 척골신경이라고 있는데 요 신경들이 우리 손의 감각이라든지 손을 미세하게 움직이고 벌린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관할하게 되는데 그 신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이게 저리거나 마비가 와서 잘 못 사든지 이렇게 오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옛날에 그 우리 집에서도 그 미역 같은 거 이런 거 가위로 이렇게 많이 자르면요. 한 자르면 막 이 힘이 없어 하나도 못 써. 그치. 막 가위질을 많이 하면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위질이란 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하시게 거죠. 됩니다. 예. 보시면 벌렸다 엉렸다 벌렸다 엉렸다 하시게 되면 지금도 이제 보시겠지만 요 근육이 울렁울렁 하는 게 진짜 보이실 거예요. 움직여요 여기. 그러면 사람이란 근육이란 게 많이 쓰면 쓰실수록 피로해지게 됩니다. 이게 한두 번은 괜찮은데 반복적인 일을 하시게 됨으로써 이 근육도 피로도를 느끼게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뭐가 묵직하고 불편감이 오시다가 반복되다 보면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되면 이제 이런 우리가 말하는 팔꿈치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시는 겁니다. 네, 손목을 움직일 때 이렇게 팔꿈치가 아프다 이러면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뭔가 질환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어떤 질환을 의심해 볼까요? 우리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뭐 집에서도 그렇고, 뭐 너튜브에서도 그렇고, 네. 라디오에서도 그렇고, 뭐 팔꿈치 또는 뭐 엘보라고 하는데, 엘보 맞죠. 네, 우리 여기 보면 팔꿈치 말씀드린 바깥쪽이 아플 수도 있고요. 네. 내치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여기 바깥쪽이 불편하신 경우는 우리 손목을 들어봤을 때 이런 꿀렁꿀렁하는 근육도 불편하시면서 요 바깥쪽이 불편할 때는 바깥측이다 보니 네. 외측 상가염 또는 이 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테니스 엘보라고 표현을 하고요. 만약에 안쪽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내측이기 때문에 또 의학적으로 내측 상과염이라고 하지만 또 말이 어렵기 때문에 네. 흔히 아는 우리 골프스 엘보라고 표현을 하게 골프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증상이 좀 달라요, 이게? 네. 이 같은 경우는 우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증상이 다를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으신데 우선 보시면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는 요 외측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목을 들 때 그러면 요 처음에는 전완근 쪽이 불편하시고요. 그다음에 더 진행됨으로써 요 바깥쪽에 눌렀을 때 요 부분이 아픕니다. 즉 압통이라고 하는데 그냥 쓸 때도 아프시고 요 뼈를 눌러봤을 때 뭔가 조금 불편하고 아프다 하면 이제 테니스 엘보가 있으시게 되고요. 보통 이게 심해지거나 하시게 되면 우리 생활 속에서 환자분들이 오실 때 보면 양치를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이거 되게 치카가 안 되세요. 이게 손목을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프시니까 양치를 못 하십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골프스 엘보 안쪽이 불편해서 오시는 경우라면 요 땡기는 근육 때문에 요 부분이 불편해 하시고요. 만약 이게 안 좋은 분들은 딱 오실 때 말씀 들어보면 세안을 힘들어 하십니다. 세수가 이게 맞네. 상상이 안 되실 수 있으신데 보통 이런 병들이 심하게 오신 분들은 손만 대도 이제 소리를 치실 정도로 불편해 하시고 일상생활이 거의 안 되셔서 말씀대로 이걸 해야 되는데 아니면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 그런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많이 진짜 불편하시겠어요. 갑자기 궁금한 게 이게 골프를 치다 보면 저 잘 못 치지만 그 뒷땅을 안 치잖아요. 그러면 바깥쪽이 아파요. 사실 왼팔, 예, 예. 이게 참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인데 예. 사실 우리가 지칭하는 내용은 이제 테니스 엘보, 골프스 엘보라고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 환자를 보게 될 때는 진짜 테니스 잘 치시는 분들은 제 생각은 테니스 엘보가 잘 안 오시는 것 같고요. 골프스 엘보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골프를 정말로 모션을 하다 보면 이제 그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내측의 인대를 써서 근육을 써서 스윙을 해야 되는데 보통 골프를 다 잘 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뒷땅을 치거나 아니면 팔에 힘을 주다 보니 주로 오싱에 보면 이 왼쪽 팔 바깥측 마치 테니스 엘보인데 그러니까. 뭐 하셨어요? 물어보면 골프 치다. 최근에 골프를 너무 많이 쳤어요. 이렇게 테니스 먼저 말씀을 하고 골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질환 자체가 우리가 부르기 쉽게 뭐 테니스 엘보, 골프스 엘보라고 하지만 막상 그 운동보다는 실제 상황에서 하시는 일이라든지 그 운동의 위치, 상황에 따라서 요 병들이 올 수 있으십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전 주변에 보니까 이게 여기가 골프고 여기가 테니스라고 했잖아요. 편하게 부르기 쉽게. 근데 이 바깥쪽으로 테니스 엘보에 걸리면 잘 안 낫는다고들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여기는 진짜 안 낫는 게 맞나요? 왜 그런 거예요? 잘 안 나다기보다는 보통 잘 관리를 못 하셔서 그렇습니다. 관리 때문에. 이 자체가 네. 병 자체가 가장 기본 원리는 많이 사용하셔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운동도 마찬가지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넘어서서 무리하게 하신 것도 그렇고
집안일이나 일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이 근육 자체가 이제 계속 손상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걸 인지하셔서 조기에 이게 내가 문제가 있구나. 마사지라든지 뭐 찜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그런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계세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이걸 넘기다 보니 이게 반복적으로 치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속되면 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힘줄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신전근, 굴곡근이 있는데 이 신전근 자체가 붙는 자리가 다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염증이 있고 간단한 소견이지만 이 자체 염증 때문에 반복적인 손상과 이런 상처 때문에 이 힘줄이 녹아내리거나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말했듯이 뭐 이런 간단한 보존적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치료가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진료받으셨던 환자분의 MRI 영상입니다. 이게 팔꿈치에 보시면 요 시커먼 부분이 보이는 게 우리가 말하는 상가, 요 위에 뼈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화면에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 하나의 사진 중에 우측에 보이는 걸 보면 요 부분에 약간 하얀 게 보이실 거예요. 네네. 네. 저기가 원래라면 이 외측에 인대가 붙어야 될 자리인데 이 질환 자체가 많이 길어지면서 힘줄이 이제 손상되고 찢어진 부위입니다. 저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보존적 치료라든지 뭐 주사 치료라든지 이런 걸 시행해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충분한 보존적 치료라든지 이런 시행했는데도 그다음에 그 후에 이런 영상 검사를 했을 때 영상상에서도 이 힘줄 손상된 게 보인다면 저 때는 어쩔 수 없이 또 그다음에 저 단계가 오면 환자분들도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십니다.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말씀대로 1년까지 불편한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럴 때는 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제는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도 생활이 너무 힘드시고 팔 자체가 사용을 못 하시니까 답답하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시는 경우일 때는 보통 검사를 했을 때 저 소견도 일치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치료를 했는데도 보존적 치료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있을 때는 할 수 없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팔꿈치가 아파서 병원에 가신 환자분 만나봤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네, 이 환자분은 오른쪽 팔꿈치가 아파서 뭐 주사랑 물리치료랑 여러 가지를 받아오셨다고 해요. 예, 이 팔꿈치가 자꾸 처음에는 조금 아팠어요. 그래서 또 그냥 방치했지. 막 이 정도는 괜찮겠나. 또 약만 또 이제 지어 먹고 그랬는데 더 이상 안 되겠는 거라. 그래서 누가 뭐 어느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를 맞았어요. 주사를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또 괜찮아. 그래서 한 몇 개월, 3개월 정도 있었어. 또 아파. 이제 초음파 찍고 난 다음에 계속 치료를 또 했어요. 도수 치료도 하고 그다음 물리치료 겸 일을 하면서 그래서 몇 번 했거든요. 했는데 선생님 더 이상 안 나오면 MRI 한번 찍어보고 수술을 하자 이렇게 됐었어요. 야, 그럼 이것저것 해 보시다가 결국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했어요. 예, 좀 어떠십니까, 어머니? 많이 좋아졌죠. 잘하셨어요. 이제 수술하신 지 거의 7주 되셨습니다. 지금 이제 불편은 숟가락질하고 칫솔질하고. 원래 처음 오시기 전에는 맞죠. 숟가락질도 힘드시고 요것도 힘들고 정말로 힘들다고. 머리도 못 감고. 야. 예, 오른쪽 팔꿈치 외측 상가염 환자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환자분은 이전에 수술을 한번 하셨던 분이시고요. 이미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었지만 호전이 없어서 저희 병원에 이런 인대 구조물들은 우리가 검을 때 조금 짙은 색깔을 들 때 항상 건강하다고 설명을 드려요. 물론 그게 100%는 아닙니다. 그런데 바깥쪽 부위를 볼게요. 물론 수술을 한번 하셨지만 이런 부위가 어때요? 색깔이 약간 하얀 느낌이 나시고 요 물이 일종의 이제 액체라 보시면 돼요. 물이 요 부위에서 하얗게 보이는데 이런 공간에도 하얀 게 있단 말은 그 부위가 아직은 정확히 재생이 안 된 거죠. 그다음에 사실 이때가 수술하시고도 기간이 많이 흘렀죠. 6개월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 와, 주사 물리치료까지 받으셨는데 변화가 없으셨다니 너무 답답했겠어요. 이제 좀 많이 괜찮아지시는 거죠? 어떤가요? 그래서 요것도 잘 안 되시고 요거밖에 안 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굽혀주시는 건 거의 다 이제 뭐 그게 되는데 아직은 보시면 한 5도 정도죠. 거의 조금만 더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요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집에 계실 때도 그래도 많이 요런 거 좋아지셨네요. 위에 앞부분을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요걸 이렇게 풀어지는 거 그다음에 물리치료 받으시면서 굳은 걸 풀어주시면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펴지고 훨씬 더 가벼워지실 거예요.
세월 지나면 서서히 느끼시잖아요. 예, 저도 점점 펴지면서 각도도 나오면서 편해지는 걸 느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치료 잘해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수술 잘해서 좋겠어요. 아이고, 예. 어머니가 제일 고생하셨죠. 이제 뭐 수술도 잘 됐으니까 도수 치료도 잘 받으셔가지고 완벽하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바깥쪽으로 그 수술하셨기 때문에 그 손을 확실히 그 구축 때문에 팔꿈치를 아직 좀 펴고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이 좀 있으시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힘 빼시고. 방치하면 안 되죠. 방치하면 내가 더군다나 오른팔이잖아요. 거의 사람이 팔을 쓰지 않고 왼손으로 근데 나중에는 오른팔을 아끼잖아, 그죠? 아픈 팔 아끼면 왼팔까지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 저 자유자재로 젓가락질을 하고 옛날처럼 그렇게 하니까 아직까지 통증은 있어도 치료 중이니까 통증은 있어도 이제 내가 내 손으로 양치하고 밥 먹고 그런 거다 밥 할 풀 수 수 있다는 있고.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선생님이 이미 이게 제 같은 경우는 인대가 잘렸잖아요. 잘린 이게 무슨 치료가 되겠습니까? 수술한 다음에 물리치료 계속하고 그리고 제 일상생활 돌아가야지. 내버려 두면은 결국 이게 돌아오지가 않아요. 숟갈질 못해요. 예, 아프다 보니 가까운 곳에서 그냥 무분별하게 주사를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안타까운 게 자기들이 치료를 받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치료, 어떤 주사를 맞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제일 아쉬운데 우선은 주사를 맞든지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내가 이 어떤 주사인지 어떤 치료인지를 정확히 물어보고 자기의 몸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걸 안 다음에 그 다음 단계별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이 손목이나 팔꿈치 질환을 오래 가져가지 않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아, 좋아. 이게 우리가 팔을 사용하지 못한다 상상만 해봐도 불편하잖아요. 너무 맞아요. 불편해요. 너무 불편하죠. 머리도 제가- 못 감으셨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 때 네. 오른손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왜요? 다쳐가지고. 근데 왼손에는 백신을 맞았단 말이에요. 왼팔에는. 두 팔을 잃었네. 팔을 못 쓰는데 하루 동안 너무 힘든 거야. 화장실 갈 때 제일 힘들어서 진짜. 왜 이게 진짜 손발을 안 쓸 수가 없잖아. 근데. 그치. 사실 그렇지. 어떻게 했어요? 상상하지 마. 그때 오빠 냄새 났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그때구나. 네, 그때예요. 그 예.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손가락을 안 움직일 수도 없고 이게 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 뭐 어떤 게 있는지 좀 시원하게 가르쳐 주세요. 참 이게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질환 자체가 많이 쓰셔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네. 참 부끄럽지만 제일 좋은 거는 휴식과 관리입니다. 우선 아셔야 될 게 우리가 비유를 들자면 제가 환자분들이 오시면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뭐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는 완치의 개념이 아니시잖아요. 네. 관리. 평생 약을 드시고 네. 당을 조절하시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처럼 이 엘보 질환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비슷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보통 이 병이 한번 오시게 되면 분명히 저희가 치료를 하고 보존적 치료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계십니다. 근데 보통 복귀를 하시고 또 일을 하시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계실 때도 내가 한번 아팠으니까 내가 엘보가 왔었지. 그래서 평상시 관리, 그다음에 조금 뭔가 무리했다 싶으시면 조심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게 되고 이제 내가 도와줬으니까 또 써야지. 운동도 또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또 불편함이 오시게 돼요. 왜냐하면 한번 다쳤던, 한번 충격을 받았던 인대나 힘줄들은 그 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 좋아졌다 하더라도 관리를 해주시고 안정을 취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게 3개월 아니면 6개월 뒤라도 그게 또 반복될 수 있으십니다. 자, 엘보는 말씀하셨듯이 재발도 좀 작고 뭐 어렵게 지내신다고 하는데 예방이 최선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러면 평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우선은 직업적으로 손목이나 팔꿈치를 많이 쓰시는 분이 분. 계신다면 네. 이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가장 먼저 증상이 요 전완근에 뭔가 묵직하고 뭔가 평소와는 다르게 가볍지 못한 느낌들 많이 가지십니다. 그럴 때는 우선 집에 오셨을 때 쉬실 때 따뜻한 물로 샤워하신다든지 따뜻한 우리 쉽게 구할 수 있는 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따뜻한 물이나 수건으로 따뜻한 팩으로 이 근육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네요. 예. 이거는. 그다음에 여기 딱 접어보시면 요 뼈가 있고요. 뼈 밑에 쪽에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제 근육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런 근육 부위를 지금도 만져보셨을 때 좀 뭔가 아프다 아프지? 싶으시면 어. 약간 안 좋으신 거예요. 이거 아픈데? 저 같은 경우는 시원하면은? 지금 이렇게 눌러도 크게 아프다. 통증이 많이 있지는 왜 않습니다. 아파요?
단편적인 예가 너무 아파. 여기? 이거. 아파. 아니 안 아파요. 난 아파. 예를 들어서 우리 목에 담이 온다고 하시잖아요. 네, 네. 담이 왔어. 담이 왔어요. 담이 오시면 이런 데 보면 눌러보시면 많이 근육도 굳어 있고 불편하실 거예요. 동일합니다. 이 근육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아픈데라. 이런 데나 이런 데 근육을 만져봤을 때 네. 뭔가 뭉쳐 계시거나 하면 이런 데가 좀 불편하십니다. 그럴 때는 가볍게 우선은 찜질도 많이 해주시면서 TV 보고 쉬실 때 멍하니 이렇게 TV만 보지 마시고 손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죠. 아 이렇게 아픈데 만지면서 이렇게 양쪽 다 만져주시고 근데 오늘 안쪽이 좀 아프네 하면 이 뼈보다 요 안에 근육 부위를 이렇게 눌러서 이 근육을 좀 뭉친 걸 풀어주시면 우선 그것만으로도 좀 편안한 걸 느끼실 거예요. 난 TV 보면서 이거 하고 있거든. 아래도 있거든. 더 피로하게 만드시네.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나 아니, 이거 아니, TV 아니, 보면서 선생님 지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많이 지금 보고 계신데 그러게요. 보시면서 많이 네. 이제 가르쳐 드리세요. 지금. 같이 자 한번. 보시면 예. 이렇게 폈을 때는 대부분 환자분들이 여기를 많이 만지세요. 근데 보시면 그래. 여기는 보시면 살입니다. 살이지. 예, 아무 의미가 이 없고요. 더벅살이야. 네, 그냥 지방이고요. 이렇게 접혔을 때 여기 뼈가 단단하게 만져지실 거예요. 네. 뼈에서 약간 아래쪽 내려오시면 아래쪽. 이렇게 결 따라 대부분 움직여 보시면 이 결이 느껴지실 거예요. 네. 이런 결들을 많이 만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만졌을 때, 내가 좀 뭉직하고 뭔가 좀 아프네라는 생각이 드시면, 아, 내가 팔을 좀 썩었구나. 그러면 이런 걸 좀 마사지 해주시고, 안쪽 같은 경우도 접었을 때 보면 이 뼈가 다 느껴지실 거예요. 멀럭 튀어나온 뼈가 있는데, 아픈데 나. 그 뼈 안쪽으로, 아래쪽으로 봤을 때, 이런 근육을 만졌을 때, 뭔가 조금 안 좋구나 하면, 만져서 풀어줘야지라고 해서 해주시면 우선 집에서 가장 먼저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발목은 반복해서 접지르면 이게 불안정증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팔꿈치도 관절이 똑같은 관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뭐 불안정증 이런 게 생기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 네. 우선은 우리 발목 같은 경우는 접지르시게 되면 대부분은 우리 이제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접지르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깥쪽 복숭아뼈가 주변이 막 붓고 불편하십니다. 아. 근데 거기에 붙어 있는 인대들은 사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인대는 아니고요. 발목을 잡아주고 발목을 안정성을 지켜주기 위한 인대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늘어나거나 다치거나 해서 이 자체가 탄탄하게 붙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수상하게 되면 얇고 그다음에 갸늘어집니다. 그러면 잘 못 접어주기 때문에 발목이 덜거덕덜거덕 한다든지 또는 뭐 경사진 길 또는 뭐 울퉁불퉁한 길을 걷게 되면 발목에 불안정을 느끼고 불편감을 느끼는데 팔꿈치 같은 경우는 이 엘보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절의 안정성보다는 이 움직이는 근육에 힘을 가진 관절입니다. 근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팔꿈치 질환이 심해진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팔꿈치가 보면 집적으로 우리가 요렇게 움직이지 좌우로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이 팔꿈치 질환이 있다고 해도 네. 좌우로 흔들리는 이런 불안정성까지 초래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애가 확실히. 요거만 되잖아. 좋아. 여러분 토요일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예, 뭡니까? 우리의 팔꿈치가 예. 일자가 아니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띄어요요요. 사람의 팔꿈치는 누구나 휘어 있다라는 발표가 조금 전 고인범 배우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쳤다는데요. 자, 사람의 팔꿈치. 근데 한간에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휘어 있다라는 얘기. 그런데 아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 등등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팔꿈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휘어 있습니까? 휘어 있습니까? 휘어 있어. 예, 여기서 여러분께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팔꿈치가 휘어진 각도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크다. 남자가 더 많이 휘었으면 기다. 아니다, 여자가 더 많이 휘었으면 아이다, 기다, 아이다. 당신의 선택은 하나, 둘, 셋! 셋! 들어주세요. 잠시만요. 저는 지금 한번 비교를 해보고 아, 정답을 고민하겠다.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팔 결정해 한번 주세요. 들어주세요. 팔 한번 들어주세요. 한번, 네, 한번 들어주세요. 오케이. 자, 아, 제가 봤을 때는 네. 화면에 넣어라.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정했습니다. 남자가 더 휘었어. 그럼 뭐예요? 여자들이 확실히 보면 여자들이 많이 휘인 건 확실하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거 의학적인 거 아무 상관없이 지나댕기다가 우리 마누라 팔하고 내하고 봤을 때 여자가 더 많이였다. 그 살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응? 살 때문에. 아니야, 우리 마누라가 살 좀 네. 있었어요. 임 원장님, 자, 답은 뭔지 굉장히 긴장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 그래 이거 차이가 있어요. 정답은? 문제를 냈지. 그래. 정답은
아니다. 진짜요? 내잖아, 여자가 지금. 더 많이 휜 거예요? 여자가 더 많이 휘었다. 그렇습니다. 봐라. 이 보통 지금 보셔도 차이가 좀 나는데 나죠, 그죠? 자기가 맞아요. 정확히 맞아요. 안 보셔서 그렇습니다. 물론 살 때, 그다음에 근육 때문에 그건 가려질 수 있는데 응. 평균적으로 남자 같은 경우는 쫙 폈을 때요. 네네. 보통 5도에서 한 10도 정도. 내 딱 10도를 지금 넘기지 4.8 않습니다. 도야. 근데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평균 범주가 10도에서 보통 한 15도 그래, 정도. 여자가 확실히 넓다니까. 약간 좀 더 큽니다. 네. 그게 생기는 원인이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아까 뭐 골격을 말씀하셨지만 우리 남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상체가 벌어졌죠. 네. 그렇다 보니까 차례를 했을 때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만 여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골반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그잖아. 더 큰 분들이 계시겠죠. 그럼 팔이 아무래도 그런 골격 영향 때문에 어깨는 좁고 옆으로 치야 되네. 그래서 약간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뭐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거는 많이 뭐 휘면 어떤 부분들이 좀 안 이게 뭐 좋은- 일상생활에서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그러니까 남자분 같은 경우는 운동할 때 발꿈치 펴기라든지 이런 운동을 하실 때 그것 때문에 약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먹고 살고 일상생활에서는 그 각도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이게 만약 각도가 좀 심하다 한 20도 이상 그럴 경우에는 요 안에 뼈를 이제 절골을 해서 교정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전문적인 운동이나 이런 거는 좀 하기 힘들겠네. 아무래도 요 자체가 힘을 받거나 할 때는 영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불편감을 느끼십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는 과연 어떤 걸지 한번 아, 지금 만나볼까요? 두 번째 갑니까? 네, 두 번째 가주세요. 담이야, 이게 뭐야? 손 좀 줘봐. 또 뭐가 이거 말라고 뭐야, 또. 여자 남자들이 딱 요래 가면 손맛 좀 보려고 아, 작전 쓰는 거지. 아니 하지 나는 마라. 막 손금 보고 이런 거 안 하는데 아. 담이 너 전기오게 해줄게. 전기? 전기는 손에 무슨 전기가 오야? 내 심장에도 전기 올 것 같나? 전기오지? 아니다, 이거는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아픈 것 같다. 이거 그것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내가 지금 잠깐만 그럼 진짜 전기오게 해줄게. 내 마음. 그 진짜 그만하자 진짜. 깜짝이야. 여기서 여러분께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저리면 아이고 째리라 손이 째린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다. 끼다 아니다. 당신의 선택은 준비되셨나요? 선택하셨습니까?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기다. 또 갈렸다. 와 여기서 진짜 맞추시면 독주하시는 거예요. 자, 왜 아이다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네. 고인범 아버지부터. 내가 아까 그 미역 내가 왜 미역의 예를 들은 다시마를 이제 우리 집에서 좀 많이 잘랐어요. 내가 한 사방을 1cm짜리 다시마를 왜 그랬냐면 그게 한때 몸에 좋다 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하면 막 손이 저리 그러다 보면 또 막 그냥 이 그 가위를 그냥 던지듯이 놓고 또 있다가 또 뭐 조금 모르면 또 돼.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병명이 맺어지면 그걸 한 1, 20분, 한 5분 쉬다가 다시 못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병으로 가지 아니고 그냥 한번 저리면 또 털털 털고 좀 있으면 또 다시 돌아온다 생각해서 X 정답. 자, 지금 공클 보고 계시는 100만 어머님들께서 지금 네. 고생하시는 말씀 듣고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고? 저거 가위 이제 조금 했다고 암살을 적어가지고 손을 좀 근처도 안 가면 양반이 우리 어머님들 삼시세끼 요거 하시고 요거 청소하시고 뭐 돌리고 지지고 뻗고 접고 난리가 나잖아요. 네. 요거 조금 했다가 요거는 요거 한다고 뭐 터널 주면 안 간다 이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우리 어머님들 절인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초기 증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집안일을 혼자 다 하는 사람으로서 과했던 날은 이거 조금 절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좀 말씀대로 쉬어주면 괜찮아졌다가 이러는데 우리 어머님들 쉬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터널 증후군 오는 거예요. 절이다가. 저는 그래서 기다. 손목 터널 증후군.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겐 고질병이잖아요. 손이 저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소리 저리면이 중요한 거야. 기다 아이다. 자, 답판 준비해 주시죠. 그게 초기 증상이죠 뭐. 정답은 X였어요? 오늘도 그러면 클로징이 이렇게 곧샘게 우와. 가는 건가요? 이게 말씀해 주시죠. 뭐 질문 자체가 약간 뭐 어폐일 수도 있는데요. 네. 우리가 손이 저리다고 해서 무조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많이 쓰셔서 손이 붓기도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손이 좀 저린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말초 혈관 질환이라고 하죠. 뭐 당뇨나 이런 분들 보면 혈관 자체가 안 좋으셔서 이런 손끝이라든지
이런 데가 또 저리다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그렇고 목에 경추에 문제가 있으셔도 이 손에 따라서 따로 저림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손목 터널 말고도 다른 신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 척골신경이라든지 요골신경도 있는데 그 신경들도 만약에 눌린다든지 문제가 된다면 저릴 수 있는 거죠. 뭐든지 간에 저린 게 손목 터널 증후일 수도 있지만 다른 그런 구별해야 될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목이 저리다고 무조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은 아니다. 시려야지 터널 증후군인가요? 말씀에 따라서 다른데 이게 우리 한국말이 워낙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저리세요 하면 저린 건 아니고요. 내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분도 있어요. 아니면 손바닥이 터질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아니면 화끈화끈거린다. 우리 뭔가 피부에서 뭔가 이 개미리가 막 그글그글 한다든지 그런 느낌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기가 생각하시는 것들이 다 주관이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우리 강영훈 말씀하셨지만 이 전기놀이 다 해보셨잖아요. 손 이렇게 했을 때 풀면 지리지리한 느낌 그런 느낌들이 이제 이렇게 퍼지는 건데 그게 심해지시는 분들은 감각이 없다든지 아니면 제일 호소하시는 게 손이 이게 마치 터질 것 같이 너무 불편해요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그런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네. 자, 마지막 문제 그럼 네. 2점짜리 가나요? 2점짜리? 네. 2점짜리? 역전의 기회 그러면은 주세요. 마지막 3점짜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자, 한 문제를 이런 거 맞추게 가져야 되면 되거든요. 3점이 되는 거죠. 네. 예, 아버지가 맞추면 와 최고 점수 당연히 5득점까지 당연히 올라가게 오죠. 됩니다. 그럼 내가 5점이 되면 다음 주는 이런 거 하지 않고 내가 클로징 하는 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크로징 말고 클로징이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도전 공클 골든벨 마지막 문제입니다.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자 손목 터널 증후군 관련된 문제예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여러 요인에 의해 생기는데요. 나이, 노화, 유전과도 관련이 있다. 정답은 무엇일지 기다 아이다 당신의 선택. 자 준비됐죠? 네. 답판 잘 봐야 돼.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아이다. 갈렸습니다. 뭐야? 아이다. 와, 나 이거 맞추면 나네 오늘? 그러네요. 그렇죠. 좋았어요. 네. 자,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저부터 말해볼까요? 예. 이게 문제에 어. 나이나 노화, 유전, 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과사용해서 이렇게 터널 증후군이 생기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모든 증상들과 이런 뭐 아픈 거는 관절 이런 건 특히나 더 노화, 나이, 뭐 유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기다. 기다. 자, 자, 최민 씨는? 따라올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이거 내가 말을 너무 잘했네. 제가 돌을 놓쳤네요. 이거 봐. 이거 보세요. 돌을 이거 보세요. 이게 많이 써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많이 쓸고 노화라는 게 오래 썼기 때문에 노화라고 하는 거고 이 유전은 원래 이게 내가 덩치가 클 때 우리가 야, 너 유전으로 통뼈 집안이가 뭐 이런 말 많이 했거든. 굵은 뼈. 이게 유전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뭐 그 다 있을 것 같아. 그래서 X. 알겠습니다. 자, 통뼈 믿고 가면 지금 통뼈. 이게 중요한 건 네. 한다미 씨의 이 뇌피셜이라고 하죠. 한다미 씨의 머릿속에서 나온 걸로 지금 다 휘둘리고 있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원장님의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정답은 X입니다. 이로써 가수 한다미 씨는 사기꾼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럴 수가. 야, 이럴 수가 있고. 우리 모두를 낚을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와. 사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요. 네. 사실 그러면 노화나 뭐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환자가 많으실 것 같은데 의외로 없으십니다. 그래요? 나이가 많은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많이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 사용이라는 게 사용. 이 나중에 손목 터널이라는 병 자체도 이 신경이 주변의 무슨 구조물에 이런 변형에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많이 사용해서 압박받아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특별한 유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화라든지 이런 문제보다는 그때 본인의 직업이라든지 똑같은 걸 처한 반복하는 데서 생기는 거. 상황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5점. 와,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클로징은 고인범! 감사합니다!
원장님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네, 손끝이 저릴 때는 새끼손가락을 확인하십시오. 오, 새끼 손가락. 손끝이 저릴 때 그냥 우리 주무르는데 그냥 이렇게. 그리고 왜요? 혈액순환 잘 되게 막 털고 이러는데. 어디를 새끼 확인할까요? 예, 우리가 보통 손끝이 있으면 우리 손가락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가 있으면 우리가 모든 신경이 한 놈이 다 지배를 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 손 같은 경우도 손바닥을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의 요 반 정도는 우리가 손목 터널에서 문제가 되는 정중신경이 지배를 하고요. 특히 새끼손가락은 다른 신경이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한 몸에 붙어 있는 손가락이지만 요 4개가 지배하는 감각을 느끼는 부위랑 요 새끼손가락이 느끼는 부위는 다른 신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탕 손이 저렸을 때 먼저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제가 항상 여쭤봅니다. 손가락이 어디가 저리세요? 뭐 손등도 저리십니까? 그다음에 손목, 그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새끼손가락은 어떠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다 저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고민하십니다. 여기는 저린 것 같은데 새끼손가락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신경이 지배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우선 손이 저릴 때 우리가 병을 진단하고 구분할 때 우선 쉽게 볼 수 있는 게 내 새끼손가락은 괜찮은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자가 진단법 중에 새끼 손가락 말고도 또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비슷한 방법이 우리 압박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표현하시면 우리 어릴 때 전기놀이 하셨잖아요. 네. 쫙 조아서 그걸 비슷한 건데 손목 부위 요 딱 보면 주름 있는 자리가 있으세요. 그 네. 자리를 꾹 한 30초 동안 누르시는 겁니다. 30초 동안 눌렀는데 아무 증상이 없으면 괜찮으신데 여기 손이 뭔가 지지하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가 한번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 주름 자리를 탁탁 쳐보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 팔꿈치에 쳐보신 것처럼 요 자리를 톡톡톡 쳐보셨을 때 네. 손으로 뭔가 찌릿찌릿한 느낌이 신호가 간다. 그러면 뭔가 신호가 가면 손목 터널이 있나 의심해 볼 수 있으시고요. 뭐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건 어때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 정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네. 손을 이제 서로 이렇게 마주 보시고 이렇게 꺾는 겁니다. 이렇게 꺾어서 네.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유지를 했을 때 네. 똑같이 손에 저린 감이 쭉 동반된다면 아파요. 저도 손목은 아픕니다. 하지만 저린 감 자체가 있나 없나를 봤을 때 그게 있다면 손목 터널이 있나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저는 임극길의 자가진단 왼쪽이랑 쇼입니까? 아닙니다. 요거는 저희 정형외과에 나오는 정신적인 방법들이고 예. 요 3가지 정도는 본인이 뭔가 저리고 하실 때 해볼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또 병원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같은 테스트를 시행해서 환자분의 병력 청취와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환자분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의심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럼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질환병이 있는 걸 보면 이제 이 뼈에 손목에 터널이 있다는 건데 내 몸에 이거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터널이 있다는 소리를 처음 들어보는데 이 진짜 이 터널이 뭐에 대해서 터널이 있는 건가? 자, 우리 손목을 보시면 또 요 부분 딱 주름 있는 자리를 저희가 좀 잔인하지만 잘라본다고 생각하면 예. 사각형이 나오겠죠. 요면, 요면, 요면 총 4면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렇지. 요 밑에 바닥면, 그다음에 옆에 면, 옆에 면, 요 3면은 뼈로 이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면이 뼈고 네. 위에 면은 횡인대라고 하는 탄탄한 막이 그 뚜껑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각형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터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실제 우리가 뭐 시간하는 그런 터널보다는 네. 그 구조 형상을 보고서 터널에 가깝다 해서 터널이라고 손목 터널을 표현하는 거고 이런 터널들은 여기 척골 터널도 있고요. 다른 위치에 따라서 발목에도 있고 그 터널이라고 표현하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이제 이 터널을 지나가는 구조물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정중신경이라든지 이런 움직이는 힘줄들이 있습니다. 그 힘줄들 자체가 움직일 때마다 손을 많이 쓰시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많이 부으시는 거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손이 부으면서 똑같이 이 터널을 통과하는 그 힘줄도 붓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행인데 뚜껑 자체가 점점 두꺼워지세요. 손을 많이 쓰시게 됨으로써. 자, 그렇게 되면 이 정해진 공간에 이 3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뼈로 유령되어 있습니다. 맞고 뼈가 이게 늘어나거나 줄어날 수 있는 줄어들지 않지. 공간이 아니고요. 네. 그 인대 자체가 두꺼워지니까 공간은 점점 좁아집니다. 좁아지고. 그런데
요 같이 있는 친구들이 이제 요 움직이는 힘줄과 아까 말씀드렸던 정중신경인데 제가 항상 정중신경, 이런 신경 같은 구조물은 항상 말씀드린 두부랑 비슷합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연두부라든지 이렇게 꾹 눌러보면 어떠세요? 그냥 몰캉하게 쑥 으깨지죠.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서 혈관이나 인대보다는 엄청 약한 구조물입니다. 아, 신경.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곳에는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지방으로 항상 같이 쌓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보호하는 목적으로. 보호하려고, 네. 그렇다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좁아진 공간 안에 우리가 손을 많이 쓰시면서 힘줄도 부어지니까 요 연약한 신경이 압박을 받는 거죠. 아, 그렇겠네. 그렇게 돼서 저리네. 손목터널 증후군이라고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아프구나. 신경이 아픈 거네요. 네. 그런구나. 요 MRI 보시면 네. MRI 소견인데 저 중간에 보이는 검은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네네. 네. 저게 아까 말씀드렸던 인대, 신경? 요 힘줄입니다. 아, 인데. 힘줄이고 그 소견 옆에 보면 하얗게 보이는 작은 거 있는데 네. 그게 정중신경입니다. 저게 신경. 그래서 인대 부분에 눌려지다 보니까 그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압박받는 부위 아래쪽으로 손에 저림이 발생하는 걸 아. 우리가 말하는 손목터널 증후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원래 아까도 말씀하셨던 뭐 컴퓨터 작업하거나 회사원들 아니면은 되게 업무 뭐 요리사분들 이런 분들이 특히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많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 또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많이 사용하는 거 외에도 뭐 있을까요? 대부분은 많이 사용해서 오시는 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요 부위가 압박이 되고 또 손을 많이 쓰시게 되면 맨날 이거 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줄이 붓게 되죠. 그다음에 다른 직업군을 보게 된다면 이제 뭐 수산물 가공이라든지 제 환자분들 보면 뭐 통영에서도 오시는 분들 계셨는데 최근에도 굴 까시는 분들 맞네. 그 아, 그래, 피크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굴을 까야 되는 한 3, 4개월을 11월부터. 그 일만 하시다 보니 너무 힘드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게 보통 반복적인 단순 손 일들 많이 하시는 분들 아니면 칼질 우리 보면 부엌에서 요런 잡고서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보면 요거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이런 손목이 저리셔서 손이 저리셔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계십니다. 아이고. 이게 젊은 층도 그렇고 다들 생업에 종사하시느라고 증상이 있어도 내가 이건 줄 알고 병원을 못 간단 말이죠. 맞아. 파스 붙이고 말잖아. 근데 그래서 계속 그냥 놔둬. 연고만 바르고 이렇게. 놔두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우리 보통 이제 신경질환이죠. 우리 손목터널 증후군은 이 정중신경이 눌려서 문제가 되는 건데 처음에는 그냥 일가족에 좀 손이 저리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조금 더 지나면 이게 감각이 조금 둔해지시기도 하고 그다음 더 큰 문제는 이제 생활의 질에 문제가 생기세요. 그래서 손이 저리면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는데 괜찮은데 손이 저리면 자기도 모르게 털게 됩니다. 뭔가를 하려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주간에만 있으면 깨어 있어서 괜찮은데 가장 큰 문제가 주무실 때 불편해하세요. 아, 그래요? 잘 때 쭉 누웠는데 손이 너무 저리셔서 아니 너무 아프다고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잠을 계속 깨시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잠을 못 주무셔서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십니다. 너무 힘들겠다. 그다음에 이 신경이란 거는 우리가 알겠지만 이 감각을 지배하는 감각신경이 있고요. 운동신경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 모든 신경질환들은 대부분 감각신경부터 지배하게 됩니다. 문제를 일으켜서 간단하게 저림감, 뭐 이상감각, 뭐 감각이 무디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시고 이게 장기적으로 방치해서 놔두게 되면 이제 운동신경까지 지배하게 되면 압박하게 돼서 환자분들 중에서는 물컵을 최근에 잡았는데 나도 모르게 떨어뜨려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잡긴 잡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힘이 조금 떨어지시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뭐 허리라든지 목에 문제가 있어서 마비가 오는 그런 정도는 아니시지만 일상생활에서 손의 힘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악력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정도까지 올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게 된다면 신경이라는 것이 진행을 할 때는 감각부터 지배를 하고 그다음에 운동신경의 지배를 이제 영향을 주는 건데 회복할 때는 또 반대입니다. 감각신경은 빨리 회복됩니다. 아, 운동신경이 나중에 또 네, 나와요? 운동신경은 한번 마비가 왔다든지 그러게 뭐 손에서 이런 데 안 쓰시다 보면 네. 근육이 빠지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운동을 하시다가 뭐 운동 안 하게 되면 근육이 빠지시는 것처럼 네. 만약에 마비가 오게 되면 그 관계된 근육들이 다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회복할 때도 그 근육도 회복해야 되고 그 신경 자체가 또 회복이 늦기 때문에 이 자체가 신경질환들 특히 뭐 정중신경 때문에 생기는 손목터널이라든지 뭐 촉골신경 이 비슷한 질환들은 대부분 조기에 진단을 받고 증상이 있다면 치료를 빨리 하는 게 좋지 괜찮겠지 놔두면 또 좋아지겠지 하다가 만약에 근력이라든지
힘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추후에 회복하는 것도 훨씬 더 많이 회복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증상이 나타나신다면 빠르게 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을 앞둔 환자분의 이야기 담아봤는데요. 함께 화면으로 보시죠. 이분은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손가락에 2, 3, 4번이 저려서 밤잠을 설치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3년 전에 사출 전자제품 착수를 일을 했는데 그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손이 너무 저리더라고요. 거기서도 손목 터널이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주사 맞고 약 먹고 하는 그때는 낫는데 그 약물 다 떨어지니까 또 아프더라고요. 뭐 어떤 데는 너무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손이 너무 저려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손이 저리는 것도 손목 터널을 해서 수술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마음을 먹고 와서 왔어요. 그럼 반복된 작업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긴 거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손 좀 어떠세요? 계속 저리시죠? 예, 많이 자라요. 잘 때도 그렇고. 예. 여기 보면 아마 잘 못 주무시고 막 손도 털고 막 그러실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뭐 손목 터널 증후군이란 게 삶 자체에 많이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잠을 못 주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더 진행되면 이제 손에 힘도 떨어져서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이게 병이 크니까 이 수술도 크고 조심해야 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시는데 사실 이 병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을 받고 심해지더라도 수술, 일종의 시술인데 같은 경우도 많이 시간도 걸리지도 않고요. 한 5분, 진짜 5분 정도, 10분 이내에 간단한 시술로 원인이 되는 구조물을 제거해줘서 우리 신경이 눌려 있는 걸 풀어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손목 터널입니다. 즉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뒷공간이 보이실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마우스로 가르치는 게 우리가 아까 말했던 손목 터널 부분이네요. 이제 이해가 완전히 되는데, 근데 저렇게 공간이 있는데 왜 손이 저릴까요? 근데 손을 많이 사용하시면서 요 뚜껑이 점점 두꺼워지고 그다음에 우리 손 쓰면 손이 어때요? 막 붓고 막 하잖아요. 동일해요. 이 힘줄도 붓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요 공간이 점점 좁아지는데 힘줄도 부풀으니까 즉 안에 있는 요 신경 이놈이 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 아래로 요렇게 특히 이제 1, 2, 3, 4 새끼 손가락은 안 그러실 거예요. 조금 덜 하실 거예요. 요런 부분만 저지저지 하면서 어떤 분들은 뭐 손이 터질 것 같아. 어떤 분들은 내 손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하시는 분마다 말씀이 다 다르긴 한데 이제 그런 불편한 것 때문에 오시는 거거든요. 여기 시꺼먼 것들이 우리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들입니다. 요렇게 하얀 게 하나 보이는데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정중신경이에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요 시꺼먼 이루어진 띠가 보이실 거예요. 약간 일반적으로 봤을 때 비교가 되지는 않지만 많이 두터워진 상태입니다. 요 행인대를 끊어줌으로써 공간이 넓어지면 이 압박받던 신경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 저림감이나 증상들이 좋아지게끔 해주는 간단한 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눌린 게 그렇게 길지 않으셨던 분들은 똑같이 이거 풀릴 때 대부분 같이 풀어주셔서 아마 움직이거나 주무실 때 특히 느끼시겠지만 손이 훨씬 편하실 겁니다. 잘 때게 팔을 이렇게 한쪽 눌리잖아요. 그러면 많이 저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막 이리 자고 자고. 뒤척이시고 예, 그럼 잠을 못 자요. 손도 막 털고 네. 그런 것들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네, 그 손바닥에 작은 절개를 내주고 행인디를 잘라주면서 압박받던 정중신경을 풀어주게 됩니다. 보통 10분 이내로 시행되는 간단한 시술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하게 되면은 일생활 할 때게 편안하고 잘 자고 일단은 건강하면 좋겠어요. 손이 마음대로 잘 움직일 수 있고. 사실 이제 일도 힘들거나 하고 운동거나 몸도 불편하면 즐거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몸이 힘들더라도 이게 이제 돌아왔을 때 잘 씻을 수 있고 잘 쉬면서 자기 몸에 불편감이 없으면 그 삶이 다시 또 리프레시 될 수도 있고 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걸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오셨을 때 선생님 그거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세수도 내 혼자 할 수 있고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그럴 때 보람을 느끼고 아직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영상 잘 보고 왔습니다. 자, 평소 이제 손목과 팔꿈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운동이 있다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오, 궁금하다. 궁금하다. 우선은 팔꿈치 같은 경우는 요 기본적으로 마사지 정도는 항상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마사지. 그다음에 증세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팔을 쫙 펴주시는 거죠. 네. 편 상태에서 한쪽 팔로
우선 이렇게 쭉 당겨 주십시오. 손바닥이요? 이거 근데 뭐- 주의하셔야 될 게 손바닥이나 손가락과 관계없습니다. 네. 이렇게 당기시면 네. 요 위가 당기실 거예요. 아마도. 맞아요. 이거 네. 하고 네. 이거 밑에도 당기는 밑에도 거야? 당깁니다. 밑에도 당기는데? 예.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 근데 아셔야 될 게 팔꿈치를 굽혀서 하시는 건 아니고 오. 쫙 펴는 펴서. 상태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힘줄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팔꿈치 관절을 넘어서 요 위에 팔에 붙기 때문에 펴서 하시는 게 좋고 반대로 올리는 것도 해주시고 당기는 것도 당기는 어. 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아프다. 요 전완근들을 조금 풀어주시는 게 풀어주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쭉 뻗어서. 그다음에 손목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많이 쓰시게 되면 1차적으로는 항상 적당한 휴식을 취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위로 손목을 좀 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 보통 운동을 하시게 되면 다 손목을 푸시잖아요. 뭐 골프도 그렇고 어떤 야구라든지 운동을 하시게 되면 손목이 보면 상당히 부드러운 관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치나 부상을 막기 위해서도 수시로 좀 손목을 풀어 주시고 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가장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2주 연속 클로징. 아, 네. 가보시죠. 여름에는 날이 덥다 보니까 찬 음식을 자주 먹게 되고요. 또 날씨가 더우면 상한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배탈 나기 너무 쉽습니다. 조금만 의심스럽다고 하면 개걸스럽게 영훈이처럼 드시지 마시고 그냥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그 대신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드시고 유산균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말이지요. 아이를 갖고 싶지만 쉽지 않은 난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도 꼭 함께 해주실 건지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인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원조 제기동 큰손에서 약초 가공식품, 양산 겟인 상북에서 식음료 이용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제가 하겠습니다. 오자!